안녕하세요, 건달프입니다. 1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도 올려드렸는데 제 메인 목표 대회였던 푸어 마라톤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게시물에 올려드린 대로 22km 지점에서 DNF를 했습니다. 참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게 그냥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뭐 좀 기대하시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해드리지 못한 점 참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게 참 풀코스 마라톤이라는 게 뭐 변명이긴 하지만 참으로 이 변수들이 너무나 많구나, 쉽지 않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대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준비했었고 또 왜 DNF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변명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렇게 너무 따뜻하고 좋으네요. 요새 추워가지고 몸이 골골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그럼 다시 달려볼까요? 뭐 어제 대회 뛰고 왔는데 중간에 DNF에서 별로 데미지가 없습니다. 허벅지에 약간의 뭐 근육통이 있긴 한데 그게 뭐 평소에 있던 근육통이랑 큰 차이는 없고 해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데는 무리가 없는 상태라서 이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르지 않나요? 비슷한가? 약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이거 감기가 빨리 낫는 것 같은데, 이러면 조금 이게 조금 그런데 이럴 때 이쯤 해가지고 목소리 좀 맹맹하고 기침도 콜록콜록 대고 해야 이게 조금 더 극적으로 살 것 같은데 이상하네. 기침도 아침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더니 안 나오네. 목소리도 좋아지는 것 같고. 참. 어쨌든 제가 DNF를 했는데 뭐 원인은 뭐 제가 준비가 덜 된 거겠죠. 뭐 준비도 덜 됐고 몸이 부족했고 아직 목표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뭐 첫 번째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준비도 뭐 좀 부족했는데다가 뜻하지 않게 진짜 예상치 못하게 감기까지 걸려버려 가지고 그냥 좀 앉지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네요. 오늘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바람이 엄청 차네요. 제가 지금까지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그래도 꽤 참가한 것 같거든요. 이제 횟수를 제가 뭐 이렇게 카운트 하면서 그러지는 않아 가지고 정확히 몇 회다라고 말씀드리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한 10번 20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정말로 대회 전에 감기에 걸려봤어요. 감기에. 뭐 그걸 떠나서 최근 제 기억으로 마지막 감기가 언젠지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서 제가 독감을 딱 한 번 걸려봤어요. B형 독감. 그게 10년 전이에요. 그게 10년 전. 근데 그 B형 독감 걸린 이후로 감기를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내에 감기를 걸렸던 적이 없거든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로 딱 코로나 한 번 걸렸던 적은 있어요. 그거 빼면은 감기를 10년 동안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하필이면 이번 중요한 이 대회를 앞두고 그냥 바로 일주일 남기고 감기가 온 거예요. 나 이거 변명 같은데 진단서를 끊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었네.
아, 제가 지난번 영상 2주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무심천에서 하프 점검주를 4분 15초 페이스로 뛰면서 이렇게 맞춰가지고 대회에서 뛰면 되겠다라고 올려드렸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컨디션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 시점이었고,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정해놓은 테이퍼링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히 다 그걸 지켜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프 점검주 이후에 그 다음 주 이제 2주를 남겨놓은 시점이겠죠. 그때 그 화요일 날 주중 포인트로 3000, 2000, 1000 그 리듀스 인터벌을 아주 잘 소화했고, 그 다음날 13km 템포런, 그 AR인데 템포런에 가까운 페이스로 해서 후반 한 5km 정도는 대회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또 끝내줬고, 잘 맞춰졌고요. 컨디션이 아주 그냥 절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주말에 4분 5초로 템포런 5km 해주고, 이어서 바로 대회 페이스 4분 15초 페이스로 5km 다시 이어서 해주고, 요때도 아주 몸이 가볍고 좋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일주 남은 시점이었는데, 그때 템포로 끝나고 일요일날 조깅 9km 하는데 약간 몸이 조금 뭔가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그때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느낌이 아니었는데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다, 그거 알잖아요. 감기 올 때 오는 그 정확히 그 증상. 제 코로나 감기를 이제 10년이나 돼가지고 그런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코로나 걸릴 때 그 기억이 딱 있어요. 처음에 딱 그 느낌이 목이 간질간질하는 느낌이 있어요. 목이 이상하다 하는 그 느낌, 그런 느낌이 이제 일요일 날부터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월요일 날, 그러고 나서 월요일 날 새벽 달리기 7km인가 6km인가 7km 그때 하고, 뭐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날 야간에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 2000m 템포 96초로 그것도 잘 돌아갔어요. 기분 좋게. 뭐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다 이제 팀원들한테도 그런 얘기 하면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지금 감기 온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도, 그런데도 그냥 몸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96초로 5바퀴 돌리는데 아주 가볍게 잘 돌아가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만 가면 딱 됐다. 이제 남은 수, 목, 금, 토 테이퍼링 제 그 스케줄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그러니까 7km 조깅, 이제 계속 조깅이죠. 7km 조깅, 목요일은 6km, 금요일은 5km, 금요일은 4km, 토요일은 마지막 3k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부터 새벽 달리기였거든요. 수, 목, 금, 아니다, 수요일이 아니구나.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이렇게 새벽 달리기 예정이었는데, 제가 뭐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목요일날 새벽에 5시에 딱 일어나서 뛰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느낌이 되게 안 좋아. 뭔가 찌뿌둥하고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별로. 왜냐하면 수요일날 저녁 때 밤에 그러니까 뛰고 와가지고 잔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뛰는 거는 수면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뛰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면서 뛴 건데, 목 간지러운 게 똥이 간지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칼칼한 정도가 됐더라고요. 칼칼해. 가래도 약간 끼고, 아씨. 근데 그렇다면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딱 쉬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미련하고 무식하거든요. 제가 어떤 계획 일정을 정해 놓으면은 저는 무조건 지켜요. 제가 죽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거든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냥 나가서 가래를 뱉으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정해놓았던 목요일날 거리 6km, 5km죠. 목요일날 5km를 뛰었습니다, 새벽에.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감기약을 먹었어요. 집에 있는 그냥 코감기약, 상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캡슐 먹었는데, 먹으니까 뭐 조금 괜찮아지는 느낌도 있고 뭐 별 차이는 없었어요 그냥. 근데 열이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몸이. 근데 약간의 어떤 다운되는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 나가가지고 근무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민 그 스트레스 지수랑 심박수 상태를 체크했는데, 이게 평소에 제가 대회 하프 대회 이상을 뛰고 왔을 때보다 종일 그 스트레스 지수가 더 올라가고 심박수가 계속 뭐 한 60, 70 이상으로 찍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저 심박수가 평균 40대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안정시 심박수가 되게 낮은 편인데, 거의 막 평소보다 한 15, 20 이렇게 높게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 거의 불이 나 있더라고요. 그 상태가 됐고, 그리고 그 목요일날 그 새벽 달리기 결과를 보니까 평소보다, 그러니까 페이스도 6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박수가 막 120 된 거예요. 평소가 한 6분 페이스면은 정확히 한 심박수가 110 정도 나와야 되는데 120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긴 했구나 그때 느꼈죠. 그러면 그때서라도 멈추고 대회 때까지 가만히 푹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 미련한 놈은 다음날 금요일날 또 새벽 달리기, 제가 정해놓았던 4km 그걸 또 소화했어요. 또 새벽에 일어나서. 그랬더니만 그때는 막 더한 상태가 더 안 좋았어요. 또 그 목요일보다 하루 전보다 약간 더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막 심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4km 되게 짧은 거잖아요. 그렇게 뛰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날도 그 스트레스 지수가 막 하늘을 이렇게 솟구치고 있고 종일 이렇게 심박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뭐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뭐 미열 증세도 있고,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일 3kg도 소화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미련해요, 이 정도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팀 DBS라는 팀에 저희 이제 동료들이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는데, 지금 상태가 이렇다니까 빨리 그거 가서 저기 병원이라도 가서 수액이라도 맞으시라고 막 그러길래, 사실 수액 생각은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럼 수액이라도 맞아야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도 얘기하니까 얼른 가서 맞고 오라고. 그래서 수액을 토요일날 맞았어요. 토요일날 그 3kg를 소화하고 나서. 근데 3kg 소화했는데 상태가 그래 썩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꾸 약간 다운되고 무겁고, 그냥 무거워요. 몸이 무거우면서 다운되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고, 그 상태라서 수액 맞으러 갔는데, 일단 뭐 수액 맞은 거는 솔직히 효과를 저는 못 느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수액 맞는데 아이 참 거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수액을 왼쪽 팔에다가 맞았는데 이게 뭐 초보이신 분이 오셨는지 주사바늘을 맨살에다 꽂아가지고 한 5분 동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을 때 이게 주사바늘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아픈 건가? 수액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를 맞았어요. 근데 도저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액을 이렇게 아프게 맞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계시나? 내가 이렇게 너무 유난떠나라는 생각이 들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간호사 부조는 벨 버튼이 있더라고. 벨 누르는 버튼이 눌러가지고, 이게 원래 이렇게 아픈 거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종 뭐 혈관통이잖아 뭐 이런 거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아파서 이걸 어떻게 1시간을 버티냐고. 이렇게 아플 정도면 나 못 맞겠다고 하니까 다른 간호사분이 오시더라고. 그러더니 딱 보시더니 깜짝 놀라더니 바늘을 바로 빼더라고요. 한 5분 정도 지난 후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바로 뺐는데 내가 팔을 막 아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래 보니까 깜짝 놀라더니 막 알통이 2두가 무슨 막 3두만하게 3두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막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늘을 잘못 꽂아가지고 혈관을 꽂은 게 아니라 근육 주사를 맞은 거지. 근육에다 수액을 맞은 거야. 한 5분 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싱 하고 별짓 하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오른팔에다가 그 베테랑 간호사님이 놔주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 역시 이런 거지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아팠는데 그 근육통이 지금도 아파요. 팔이.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왼쪽 팔 팔치기가 좀 굵은데 그런 사람인데 이 지금 주사까지 잘 맞아가지고 되게 아프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팔병신이 돼서 뛴 상태도 있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감기도 뭐 지금도 약간 조금 떨어지지는 않아가지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니까 확실히 조금 낫긴 하네서. 뭐 그렇다 한들 뭐 다 떠나서 최상의 컨디션이었다면은 뭐 100% 서브스리 했냐, 그건 아니죠. 어제 뛰어보니까 최상이었어도 반반이었겠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은 들었어요. 뛰고 나서 이제 다른 분들 서브스리 하신 분들 데이터 뜨니까 그거 보면서 내가 만약에 최상이었으면은 5대5 보다는 뭐 한 49대 51로, 가능성이 51로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더 좀 찐하게 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마협 대회들이 조금 거리가 짧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다른 분들 서브스리 하신 분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거의 500m 이상 짧게 잡혔더라고요, 거리가. 제가 그러니까 작년도 데이터 볼 때도 다른 분들 보다 200m 짧게 잡힌 걸로 봤었거든요. 200m 정도. 그래서 200m면은 거의 한 50초 정도잖아요. 50초. 그래서 이거 4분 16초에다가 평균 한 4분 17초만 뛰어도 가능하겠구나. 물론 뭐 인정은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 정도면은 공식 기록에는 서브3가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내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 데이터를 보니까 4분 18초까지만 뛰었어도 서브3가 가능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거리가 좀 짧게 잡혔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서 아쉬움이 좀 더 진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대회가 되었습니다. 뭐 그렇게 해봤자 좀 깨름칙하긴 하겠죠. 그래도 그걸 떠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많은 걸 배웠어요. 기존에는 이제 풀코스 전에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 언급하는 게 대회 직전에 뭐 부상당하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아니면 그냥 컨디션이 뭐 조금 안 맞거나, 혹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일찍 꺾이는 경우, 뭐 이런 거, 몸이 확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폼이 확 떨어지는, 갑자기 대회 전에 떨어지는 뭐 이런 경우, 경우만 생각했거든요. 특별히 더 뭐 이제 부상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배탈 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참 감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종종 그런 분들 이제 감기 뭐 요즘에 날씨 추워졌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을 가끔 이제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겼거든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감기를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상 대회 앞두고서 이렇게 직접 그 감기에 걸려 보니까, 이렇게도 이게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이게 100% 뭔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 참나 진짜. 어제 참 드론은 그렇게 생각만큼 확 그렇게 쉬운 드론은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물론 뭐 다른 분들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이게 주로 코스가 옛날하고는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작년하고는 똑같은데 과거랑은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보니까 전반에 한 22km 가까이는 도로를 달리는 구간이고, 후반에 한 10km는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구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 그 한 21.78? 요 정도 돼요. 22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 구간이, 이게 은근히 업다운이 되게 많더라고요. 은근한 업다운이. 그러니까 긴 업다운 뭐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한 뭐 100m 짜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길게는 한 600~700m 짜리 뭐 이런 업다운이 되게 많아요. 갔다가 오는 반환 코스다 보니까 곱하기 2잖아요. 가는 데까지 대략 한 6~7번 정도 있었으니까 갔다 오면서 10번 이상 그런 코스로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일반적인 그런 도로보다는 좀 더 빨리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에너지 소모보다는 약간의 그 다리 하체 데미지가 쌓이는 정도가 좀 더 빨리 오는 느낌. 왜냐하면은 내리막이, 오르막도 짧은 오르막도 많았지만 짧은 내리막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급경사성 그런 오르막이 2개, 3개 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데미지가 쌓이는 것도,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뭐 그걸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힘든 코스였냐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뛰는 뭐 제마 정도의 코스? 그거보다 약간 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전방 기준으로는 그랬어요. 동마보다는 좀 힘들고, 동마보다는 힘든데 제마보다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힘든 그 정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지 코스 뭐 이거보다는 확실히 그렇게 쉬운 코스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전반만 잘 통과하고 거기서 이제 체력 안배 잘하고 후반 남은 20km 들어갔으면은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라 뭐 나중에 또 부여대회에 참가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기회가 된다면 뭐 다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즈음에 가서 대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험성으로 나갈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메인으로 잡고 나가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대회 자체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역대회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부여대회 나가기 전에 4주 전부터 해가지고 풀을 한 번, 하프를 3번을 뛰었어요. 그 사이사이 뭐 템포런과 AR, 그 다음에 인터벌 쭉 계속해서 해줬는데, 제가 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올라가고 있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4주 전에 직접 혼자서 뛰어봤던 풀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주 대회
그 다음에 직접 제가 뛰었던 무심천 하프, 그리고 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지금 하프를 연달아서 3번을 뛰었는데 전부 다 서브 330, 그러니까 130 이내를 뛰었고, 물론 뭐 130 뛴다고 해서 서브 3가 가능한 건 절대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늦어도 서브, 그러니까 1시간 26분 27분까지는 그래도 뛰어야 서브 3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고, 저도 그걸 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그 어제 뛴 거, 무심천 뛴 거, 그리고 여주에서 뛰었던 거, 요것들을 보니까 제가 여주에서는 거의 평균 4분 10초를 뛰었는데 어제 뛰었던 게 심박수가 더 높더라고요. 페이스는 6초나 느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었다 라는 게 뭐 나온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평태가 6초가 느렸다는 거는 거의 1분, 10km를 1분 정도씩 어제 느리게 뛰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더 높게 나온 거는 분명히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았다는 게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이 감기에 걸리니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카보로딩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카보로딩이. 왜 그걸 느꼈냐면은, 제가 목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점심 때부터 밥을 제대로 이제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밴딩 하다가. 그러면은 하루 지난 다음날 금요일 날 되면은 이제 체중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안 늘었더라고, 하나도. 체중이 그대로야. 그래서 이상하다, 너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왜 안 늘지? 그렇다 해서 뭐 내가 많이 뛴 것도 아니고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몸이 이제 면역 반응이 막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박수가 계속, 안정시 심박수가 계속 높은 상태이고, 종일 면역 그 반응이 일어나면서 체내에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먹은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아니라 다 소모해버린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이제 거의 2배로 늘렸죠. 탄수화물 양을 600 이상, 600g 이상으로 늘린 거거든요.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제 체중 곱하기 해서 다 10g 이상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거의 어느 정도를 먹는 거냐면은 끼니마다 햇반 3개씩 먹는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 양. 원래 카보로딩에서 요구하는 탄수화물 양이 그 정도니까, 제 체중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다음날 한 500g 정도 체중이 늘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보니까 안 늘었어요. 100g 정도밖에 안 늘었더라고. 아, 뭐가 잘못됐다, 확실히 그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몸 안에서 지금 그 바이러스랑 감기랑 싸우고 있다 보니까 모든 에너지를 먹는 족족 다 소모해 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먹어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거 있잖아요, 확실히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기분은 좋은데, 이게 컨디션이 올라가는 건지 그냥 기분만 좋은 건지 그건 잘 구분하기가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최대치로 먹어주면서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허벅지를 딱 둘레를 재봤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날 숙소로 갔으니까 이제 저울이 없잖아요. 그때는 모르지 이제 체중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거 체크를 못 해보는데, 대신 이제 일어나서 해보는 게 허벅지 둘레를 딱 두 손으로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전날보다 조금 더 빵빵해진 느낌이 들면은 카보로딩이 잘 됐네, 뭐 이런 거. 그런데 해보니까 변화가 별로 없더라고. 아씨, 조졌다, 이런 생각이 그때 들면서, 그리고 역시 밤새 보니까 그 뭐죠, HRV도 제일 낮고 40밖에 안 나왔더라고. 평균 60 넘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안정시 심박수도 지난
여주대회 뭐 요때 말고 39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제는 45인가 43인가 이렇게 나왔더라고. 결국은 그 수치만큼 어제 심박수가 더 높게 나온 거예요, 평소보다. 그런 상태에서 뛰다 보니까 뛰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몸이 일단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기력이 없는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 기력이 없으면서 이렇게 뭔가 날리는 느낌? 그러니까 페이스가 4분 19초는 나오는데 이게 어떤 기분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짠해서 나오는 느낌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야. 그건 뭐 짠행 느낌도 아닌데 뭔가 기분 나쁘게 나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심박수가 엄청 올라갔느냐, 그건 아니에요. 뛰면서도 심박수는 제가 정확히 이거 체크하면서 뛰었거든요. 왜냐면 전반에 160 한 2, 3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걸 정해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심박벨트까지 차고서 정확히 체크하면서 최대 160 정도 잡고 그렇게 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호흡에는 뭐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DNF 하기 전까지 평균 159로 이렇게 뛰었고, 그래서 호흡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기력이 진짜 기운이 없다? 사람이 기운이 없다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어요. 그게 뛰기 전부터 뛰는 내내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한 10km, 15km 정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 어렵겠다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뛰었어요. 몸은 나가는데 페이스는 계속 맞추고 있고, 그리고 뭐 호흡이 딸리고 그런 건 느낌은 없는데 그냥 어렵겠다 이런 느낌이 계속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9km 지점 정도 되는데 거기가 백제교 다리를 건너와서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는 그 지점이거든요. 그 백제교를 건너는데 안 되겠다, 오늘 그냥 무리하지 말자, 이거 분명히 완주하기 어렵다, 완주하려면 페이스를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그리고 데미지도 크게 남을 것 같고 그랬다가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으로는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딱 이제 그 출발지로 돌아가는데 한 20km 지점 정도 됐겠죠. 어떤 분이 이제 팬이라고 하시면서 뒤에서 이제 붙으셔가지고 따라오셔서 말씀 이제 화이팅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참 반가웠는데, 그때 이제 말씀드렸죠. 오늘 저 안 될 것 같다고, DNF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거의 마음은 굳힌 상태였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출발지까지는 가서 멈추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쭉 갔는데, 가는 도중에 제 아내가 거기서 파이팅 뭐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죽겠는데 하여튼 뭐 해서 계속 뛰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다가 어쨌든 그 출발지로 돌아갔고, 거기서 이제 스탑 버튼을 눌렀어야 되는데 거기서 되게 아쉬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미치겠어. 이게 지금 호흡이 힘든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냥 기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반환을 하고 있더라고. 반환해서 다시 또 뛰더라고. 그렇게 갔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생각이 또 바뀌어. 오락가락해요. 막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라가 갈등이 막 계속 되는데 22km 지점인가 딱 그게 보이더라고. 이제 22 팻말이 거기에서 결국은 딱 스탑을 눌렀어요. 그냥 누르고 한 30초 정도 걷다가 어떡할까 하다가 모르겠다 하고 다시 뛰었어요. 그냥. 근데 그때 이제 스타트 버튼도 안 눌렀던 것 같아. 그냥 다시 뛰었어. 다시 뛰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아내가 있더라고. 아내가 있는데 제 이제 표정이 워낙 안 좋으니까 아내가 할 수 있겠어, 뛸 수 있겠어, 뭐 몸 안 좋으면 그냥 그만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니야 그래도 한번 가본 데까지 가볼게, 1시간 20km인데 한번 가볼게 하다가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결국 23km 지점까지
뛰었다가 뛰는데 너무 기력이 딸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정확히 그냥 멈췄어요. 멈추고 서가지고 그래 다음에 하자 하고서 돌아서 가지고 그냥 조깅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제 그 하프 혹은 풀 이렇게 반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분들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한 5분 페이스로 돌아왔죠. 그렇게 이제 레이스를 끝냈는데, 제가 7달 동안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달리면서 나름대로 참 준비 잘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월간 뭐 거의 5배 이상씩 막 한 3달 연속 그렇게 뛰고, 그래서 한 번도 부상도 없었고, 그래서 내성도 많이 길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이제 목표 도달 지점에 가까이 와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도 들었었고 했는데, 결국은 뭐 이런 일로 인해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나이 먹고도 아직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구나, 분명히 작년보다는 확실히 성장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느끼고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 풀코스 3시간 6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으라고 뛰어도 하프를 1시간 30분 안에 못 뛰었어요. 진짜 죽으라고 뛰어도. 근데 3시간 6분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좀 희한하긴 한데, 근데 올해는 제가 지금 이번 달만 해도 하프를 1시간 30분 안에 3번이나 뛰었어요. 3번이나. 그런데 그러니까 그 3번이나 뛰면서 뭐 죽으라 뛰었냐, 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좀 어느 정도 힘들게 그렇게 페이스 조절하면서 뛰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1시간 30분 안에 그냥 잘 뛰어지더라고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마음만 먹고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 뛰면은 하프를 1시간 30분 안에는 충분히 뛸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엄청 힘들게 뛰는 게 아니라 뭐 대회 그것도 아니고 그냥 훈련으로서 제가 페이스 잡고 딱 뛰면 충분히 뛸 수 있는 몸이 일단 만들어졌다 라는 건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몸 상태는 폼이 올라왔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서브3가 가능한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확실하게 4분 20초만 자꾸 뛰면은 그거는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자신감은 확실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4분 20초 정도면은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 그러니까 풀코스 한 3시간 2, 3분? 그러니까 3시간 2, 3분을 자꾸 나뉘게 뛴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분하게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리 없이. 그 정도의 몸 상태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워낙 또 추위에 약하다 보니까 동마 때는 항상 뒷걸음질 쳐왔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동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겨울 또 이게 뒤로 빽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겨울 어떻게 잘 준비하고 또 잘 유지해서 지금의 기량을 퇴보시키지 않고 더욱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그게 좀 걱정이면서 또 나름 체계적으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한 살 더 먹으니까 VO2 맥스가 더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약간 그렇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저희 그 킹쿨의 우리 저기 노재왕, 존경하는 노재왕 감독님, 저보다 이제 띠동갑으로 더 연배가 높으신, 그리고 우리 진짜 큰 형님께서도
내년 동마 때는 2, 4, 5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아, 저 같은 잔챙이가 이게 자꾸 뭐 나이 먹었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아유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런 얘기 앞으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저 창창합니다. 까이 거 뭐 쉬운 하나 그거, 이게 아직 젊은 놈이, 팔팔한 놈이 자꾸 이제 나이 얘기해가지고, 아 죄송했습니다 정말. 그래서 뭐 나이는 문제 없고, 문제는 이제 추위. 아, 이거 추위, 그 동절기 추위 조심만 잘하면은 내년 동마 때는 분명히 주로는 뭐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주로 뛰기 좋은 주로니까 지금 기량 잘 유지해서 좀 더 다듬으면 더욱 멋진 그런 피날레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다시 생깁니다. 물론 뭐 그거 저기 하고서 달성하고서 뭐 끝낼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뛰어야죠, 뛰는 거. 근데 이제 기록을 그 보고서 달리기는 서브3로서 끝내고 싶다 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서브3 달성하면 그 이후에 또 뭐 255, 249 계속해서 막 더 윗단계를 보고 나가시게 된다고 하시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도 또 젊다, 나이 얘기 또 해야겠네. 근데 진짜 그거는 한 30, 40대 그런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많고,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다고 해도 제가 그 정도였다면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정점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저 같은 케이스에서는 아무래도 이후에는 좀 더 이제 건강에 포커스를 맞추고서 뛰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뭐 그걸 달성하냐 못하냐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나름의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시기까지 정점에 올라간 후에, 그 이후에는 좀 더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그렇게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려가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미 없냐 그건 아니고, 그 이후에는 뭐 같이 저를 이제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동기부여 받고 이렇게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330 페이서 뭐 이제 비공식 그런 페이싱도 해드리고 싶고, 제가 또 이제 칼페이스 그거는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미한 어떤 그런 달리기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지금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잘 그렇게 마무리하고 이후에 뭔가 새로운 어떤 달리기의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튼간에 이번에 정말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기대해 주셨던 분들께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쉽지는 않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정말 보고 있으면 다운되는 그런 러너는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구장창 이렇게 퍼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변명거리 늘어놓는 이 얘기 참 길게도 늘어났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날씨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여보 화이팅! 들고 뛸 거야 여보? 할 수 있어. 여보 나 쉬어야겠어. 쉬어? 몸이 안 좋아. 쉬어 그럼. 지금 그만둬 그럼. 몸이 안 좋아? 아이고.